노우드의 건축업자. 코난 도일. 1장. 이상한 사건. 범죄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런던은 모리아티 교수가 죽은 후 재미없는 도시가 됐어. 셜록 홈즈가 말했다. 자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대답했다. 그래, 그렇겠지.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면 안 되겠지. 홈즈가 아침 식탁에서 의자를 당기면서 웃으며 말했다. 홈즈가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고 내가 그의 부탁으로 베이커가의 옛 숙소에서 함께 살던 무렵이었다. 켄싱턴에 있는 내 작은 진료소는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버너라는 젊은 의사가 구입했다. 몇 년 후에 버너가 홈즈와 먼 친척이라는 사실과 돈을 낸 사람이 홈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벨소리가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급하게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한 젊은이가 들어왔다. 젊은이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고 있었다. 홈즈와 내가 그를 쳐다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홈즈 씨.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는 존 헥터 맥팔레인입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 이름을 대면 이렇게 뛰어들어온 이유가 설명될 거로 생각하는 듯이 말했지만 홈즈와 나는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담배 한 대 피우세요, 맥팔레인 씨. 제 친구 왓슨 박사가 진정제를 처방해 줄 겁니다. 요즘 며칠 날씨가 따뜻했죠. 자, 이제 진정되었으면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신 이름만 듣고는 알 수 없으니까요. 물론 당신이 젊은 변호사며 프리메이슨 회원이고 천식을 앓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홈즈의 추리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단정하지 않은 그의 옷차림과 법률 서류, 시계줄, 그리고 가쁜 숨소리를 보고 알아냈을 것이다. 맥팔레이는 매우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홈즈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홈즈 씨. 그런데 저는 런던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만약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체포하러 온다면 시간을 달라고 해주세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홈즈 씨가 사건을 맡아주신다면 지금 당장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체포라고요? 무슨 혐의로 체포된다는 말입니까? 로어 노우드의 조너스 올데이커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홈즈의 얼굴에는 동정심과 약간의 만족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조간 신문에 난 그 사건에 대해 친구 왓슨에게 얘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맥팔레이는 떨리는 손으로 홈즈의 무릎 위에 있는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들었다. 이 기사를 보셨다면 제가 무슨 일로 홈즈 씨에게 달려왔는지 아실 겁니다. 제 이름과 불행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맥팔레이는 신문 가운데 면을 펼쳤다. 여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로어 노우드의 이상한 사건, 건축가 행방불명, 살인 방화 혐의 범인 추적 중. 범인으로 쫓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런던 다리역에서부터 경찰이 저를 쫓아와서 체포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무척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는 몹시 불안한 듯 손을 비틀면서 의자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나는 범인으로 지목된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갈색 머리에 잘생긴 얼굴, 겁먹은 푸른 눈, 얇은 입술과 말끔히 면도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으며 나이는 27 정도 되어 보였다. 그의 가벼운 여름용 외투 주머니에서는 그의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뭉치가 튀어나와 있었다. 시간이 없겠군. 왓슨,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어주겠나? 홈즈가 말했다. 나는 방금 맥팔레인이 읽은 제목 아래 기사를 읽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노우드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조너스 올데이커 씨는 52살의 건축가로 독신이며 상당한 재산이 있다. 어제 새벽 2시쯤 뒷뜰에 있는 목재 더미에 불이 났다. 즉시 소방차가 달려왔지만 바싹 마른 목재 때문에 불길을 빨리 잡지 못했다. 불이 났는데도 주인인 올데이커 씨가 보이지 않아 침실을 조사해 보았더니 침대에는 잠을 잔 흔적이 없었고 금고가 열려 있었다. 바닥에 중요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떡갈나무 지팡이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지팡이 주인은 젊은 변호사인 존 맥팔레인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이미 맥팔레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잡은 것 같다. 또한 핏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이 창문부터 목재 더미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간 흔적이 있었고 불을 끄고 보니 거기에 새까맣게 탄 물체가 발견되었다. 범인이 올데이커 씨를 침실에서 살해하고 서류를 훔쳐낸 뒤 시신을 목재 더미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서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다. 홈즈는 손끝을 모은 채 눈을 감고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재미있는 사건이군요, 맥팔레인 씨. 신문에서는 경찰이 당신을 체포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홈즈는 이상하다는 말투로 물었다. 저는 블랙키스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올데이커 씨를 방문한 뒤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오다가 신문을 보고 이 사실을 알고 곧장 홈즈 씨에게 달려온 겁니다. 런던에 있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가면 체포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런던 다리역에서부터 누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맙소사, 누가 온 것 같군요. 그때 벨이 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우리의 친구 레스트레이드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 뒤에는 경관 2명이 서 있었다. 존 헥터 맥팔레인 씨, 조너스 올데이커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맥팔레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망적인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더니 의자에 주저앉았다. 레스트레이드, 이 젊은이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 설명하려던 참이오. 30분 정도면 충분하오.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레스트레이드는 과거에 홈즈에게 2번 도움을 받았으므로 홈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맥팔레인이 진실을 밝힌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저는 조너스 올데이커 씨를 전혀 모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부모님과 알고 지낸 사이라 이름은 친숙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요즘 만난 적이 없었는데 어제 3시쯤 런던에 있는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무척 놀랐어요. 그런데 찾아온 목적을 듣고는 더 놀랐습니다. 올데이커 씨는 이건 내 유언장이네, 맥팔레인. 이걸 정식 유언장으로 만들어주게. 작성하는 동안 여기 앉아서 기다리겠네. 하고 말하더군요. 유언장은 전 재산을 저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데이커 씨는 독신으로 친척도 없는 데다 젊었을 때 저의 부모님과 자주 만났는데 그때마다 제가 똑똑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기에 자기 재산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하더군요. 너무나 뜻밖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서명도 마치고 절차대로 정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성한 유언장이고 이건 올데이커 씨가 작성한 초안입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 계약서, 저당 증서, 증권 등 많은 서류가 있으니 오늘 밤 유언장을 가지고 노우드에 있는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게. 나중에 자네 부모님을 놀라게 해주고 싶네. 라며 올데이커 씨가 당부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오늘 밤 중요한 일이 생겨 늦게 갈지 모른다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밤 9시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서 그 시간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9시 30분이 넘어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중년 여인의 안내를 받아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얼마 후 올데이커 씨가 저를 침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침실에 있는 커다란 금고를 열고서 서류를 잔뜩 꺼내더군요. 서류 정리는 11시가 훨씬 넘어서 겨우 끝났습니다. 올데이커 씨는 번거롭게 가정부를 깨울 필요 없이 열려있는 프랑스식 창문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창문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나요? 홈즈가 물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반쯤 내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생각이 나네요. 창문을 열려고 블라인드를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지팡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올데이커 씨는 찾아놨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늦어서 근처에 있는 애너리 암스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기사를 읽기 전까지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홈즈 씨, 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 블랙히스에 가서 조사해야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노우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홈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레스트레이드는 홈즈의 날카로운 추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홈즈 씨,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군요. 자, 맥팔레인 씨, 문 밖에서 경관이 기다리고 있어. 사륜마차도 대기하고 있어. 맥팔레인은 불쌍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쳐다보며 밖으로 나갔다. 2장 의문의 유언장. 홈즈는 유언장의 초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분명했다. 처음 두세 줄, 그리고 중간과 마지막 한두 줄은 알아볼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기차에서 썼군요. 유언장같이 중요한 서류를 기차 안에서 썼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 유언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단순하지 않다니요, 홈즈 씨.
맥팔레이는 올데이커가 죽으면 유언장에 따라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젊은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올데이커의 집으로 가서 집안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올데이커를 죽이고 시신을 목재 더미로 옮겨서 불을 질렀겠지요. 그리고 자신은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불에 탄 시신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판단했겠죠. 흔적으로 보아 젊은이의 짓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레스트레이드, 당신 추리에 상상력만 더하면 좋겠군요. 만약 그 젊은이 입장에서 보면 유언장을 작성한 날 밤에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시신을 숨기려고 불을 지른 대담하고 치밀한 범인이 침실에 지팡이를 남겨두고 오겠습니까? 홈즈 씨, 범죄자들은 당황하다가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다시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지팡이를 두고 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몇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날 밤 올데이커 씨 침실에 블라인드가 반만 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불황자가 올데이커 씨가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 맥팔레인 씨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맥팔레인이 돌아가자 불황자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맥팔레인이 두고 간 지팡이로 올데이커 씨를 죽이고 그 시신을 불에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고개를 저었으나 다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홈즈 씨, 그 불황자를 찾아보세요. 그동안 나는 맥팔레인 씨를 붙잡고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사라진 증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홈즈도 그 말에는 살짝 놀라는 것 같았다. 레스트레이드가 떠나고 홈즈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왓슨, 블랙키스에 가봐야겠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노우드 아닌가? 이 사건 뒤에는 또 다른 사건이 숨어 있어. 경찰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에만 열중하고 있어. 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맥팔레인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을까?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거야. 저녁 때쯤 돌아올 거야. 불쌍한 젊은이를 구해줄 뭔가를 가지고 와야겠어. 홈즈는 밤늦게 돌아왔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생각했던 것처럼 풀린 것 같지는 않았다. 홈즈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바이올린을 켰다. 그리고는 블랙키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왓슨,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레스트레이드에게 큰 소리 쳤지만 오후가 되자 그의 생각에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직감과는 사실이 다르더군. 영국 배심원들이 레스트레이드가 내놓는 증거보다 내 추리에 우선권을 줄 정도로 머리가 좋진 않거든. 블랙키스에 갔었나? 그럼 거기 가서 죽은 올데이커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아버지는 맥팔레인을 찾으러 나갔고 어머니만 집에 있었어.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면서 아들이 살인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만 하더군. 오히려 올데이커가 죽었다는 사실에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사악하고 교활한 원숭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고 말했어.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느냐고 물어보니 네, 잘 알고 있었죠. 그가 나에게 청혼했죠.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약혼까지 했는데 어느 날 고양이를 새장에 넣어 놓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는 잔인해서 2번 다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맥팔레인 부인이
책상 서랍에서 칼로 그어진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 제 결혼식 날 아침에 편지와 함께 보내왔어요. 아주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죠. 그래도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아드님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군요. 그에게는 단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부인이 화를 내면서 말했네. 부인은 아직도 올데이커 씨를 무척 미워하고 있었네. 경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맥팔레인이 올데이커 씨를 죽인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해버릴 걸세. 나는 그 길로 노우드로 갔어. 불이 난 목재 더미는 길가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이었어. 그곳에 갔을 때 레스트레이드는 현장에 없었고 새까맣게 변한 금속 단추 몇 개였네. 잔디밭 주위를 조사해 보았지만 요즘 계속된 가뭄 때문에 땅이 바짝 말라 굳어 있었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1시간 정도 잔디밭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이라도 하듯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네. 올데이커시 침실에는 아주 희미하고 작은 핏자국이 있었는데 최근의 것이 틀림없었어. 지팡이에 묻은 핏자국도 최근의 것이었고 맥팔레인의 것이 틀림없어. 양탄자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뿐 다른 사람의 것은 보이지 않았어. 금과 안도 조사해 보았지만 서류는 모두 탁자 위에 놓여 있었네. 내가 보기에는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 은행 통장도 살펴보았지만 잔고가 거의 없더군. 결국 맥팔레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어. 마지막으로 가정부를 조사해 보기로 했네. 가정부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 가정부 렉싱턴 부인은 몸집이 작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말수가 적은 여자였네. 그녀는 맥팔레인이 9시 30분쯤에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어.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기 침실이 떨어져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불이 났다는 소리에 잠이 깨서 나가보았더니 불쌍하게 주인이 살해되었다고 하더군. 단추를 보여주었더니 올데이커가 입었던 옷에 달린 단추가 틀림없다고 했어.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나무에 불길이 거셌고 가정부가 달려나갔을 때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는군. 왓슨, 이것이 전부일세. 내 직감이지만 가정부가 뭔가 알고 있어. 그 여자의 어두운 눈빛을 보고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순진한 젊은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두고 봐야지. 1887년 그 끔찍한 살인자 버트 스티븐스를 기억하나?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 그 젊은이가 범인이었지. 그건 그랬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올데이커의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다는 거야. 코넬리어스라는 사람에게 큰 돈을 보냈더군. 올데이커 씨는 그런 거액을 주면서도 영수증 한 장 발견되지 않았어.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은행에서도 성과가 없다면 맥팔레인은 교수형을 당할 텐데. 그날 밤 홈즈는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가 보니 홈즈의 얼굴이 창백했다. 테이블 위에 전보가 한 통 놓여 있었다. 왓슨,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그 전보를 내게 건네주었다. 노우드에서 온 전보였다.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있음. 맥팔레인 유죄가 확실. 사건을 포기하기 바람. 레스트레이드. 이거 심각한데? 내가 말했다. 레스트레이드의 승리의 낙서군. 홈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 레스트레이드의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왓슨,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노우드로 가보세. 오늘은 자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홈즈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는 긴장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노우드의 저택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문으로 들어서자 레스트레이드가 승리감에 취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홈즈 씨, 불황자를 찾았습니까? 경찰 수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경찰은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틀림없다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범인은 맥팔레인입니다, 홈즈 씨. 그는 통로를 지나 어두운 복도로 나갔다. 맥팔레인은 범행 후 이곳에 벗어둔 모자를 가지러 돌아온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레스트레이드가 성냥불을 켰다. 그러자 하얀 벽에 핏자국이 드러났다. 성냥불을 가까이 대보니 그건 핏자국이 아닌 지문이었다. 돋보기로 살펴보십시오, 홈즈 씨. 사람마다 지문이 같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경감은 맥팔레인의 지문을 벽에 가까이 대보았다. 두 개의 지문은 같은 것이었다. 나는 이제 맥팔레인의 희망도 끝났다고 생각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이군요. 나도 경감의 말을 따라했다. 결정적입니다. 홈즈도 따라서 말했다. 그러나 홈즈의 말투가 좀 이상해서 나는 홈즈를 쳐다보았다. 웃음을 애써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레스트레이드, 이 지문은 누가 발견했습니까? 가정부 렉싱턴이 경비를 서던 경찰에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이 지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복도까지 주의 깊게 조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눈에 띄는 장소도 아니고요. 그렇군요. 틀림없이 이 지문이 어제도 있었겠죠? 레스트레이드는 마치 홈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도 홈즈가 너무 엉뚱한 말을 꺼냈기 때문에 약간 당황했다. 자, 이곳으로 증거는 충분합니다, 홈즈 씨. 할 말이 있으면 거실로 오십시오. 거기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그렇게 말하고 나가자 홈즈는 얼굴에 여전히 웃음기를 띠고 있었다. 왓슨, 우리의 맥팔레인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걱정했어. 어제 내가 복도를 조사할 때는 분명히 지문이 없었어. 왓슨, 잠시 산책이나 할까? 나는 알 수 없었지만 희망을 안고 홈즈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다. 3장. 중요한 증인. 홈즈는 저택의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펴본 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지하실에서부터 다락방까지 살피며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침실 3개가 있는 위층의 복도에서 홈즈는 기쁜 미소를 지었다. 레스트레이드는 아직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증거 수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스트레이드는 펜을 내려놓고서 재미있다는 듯이 홈즈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홈즈 씨? 경감님은 중요한 증인을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증인을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홈즈 씨?
그러면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경관 세 사람이 들어왔다. 홈즈는 경관들에게 말했다. 먼저 헛간에서 집더미 2다발 정도 가지고 오세요. 중요한 증인을 부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왓슨, 성냥 있나?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홈즈는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우리를 데리고 위층에 있는 복도로 올라갔다. 레스트레이드는 놀라움과 기대 그리고 조롱 섞인 얼굴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는 마술을 시작하려는 마술사처럼 우리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양동이 2개에 물을 채워 오십시오. 그리고 집단을 바닥에 놓으세요. 벽에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드디어 화를 내면서 말했다. 홈즈 씨, 장난하는 겁니까? 뭔가 알고 있다면 말을 하시지요. 레스트레이드 경감, 이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왓슨, 창문을 열고 성냥불을 집 가장자리에 붙여주게. 나는 홈즈가 시키는 대로 불을 붙였다. 회색 연기를 내며 불길이 타올랐다. 자, 증인이 나타날 겁니다. 다 같이 불이야! 하고 외쳐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불이야! 노우드 전체에 들릴 만큼 커다란 소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복도의 벽이 열리더니 안에서 토끼가 튀어나오듯 자그마한 올데이커가 튀어나온 것이다. 왓슨, 물을 부어서 불을 꺼주게.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중요한 증인 올데이커 씨를 소개하죠. 그는 정말로 사악하고 악랄하고 아기에 차 보였으며 옅은 회색의 눈동자와 하얀 속눈썹을 가진 인상이 교활해 보였다. 올데이커는 경감의 분노한 붉은 얼굴에 몸을 움츠리며 불안한 웃음을 지었다.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아무 죄도 없는 젊은이가 교수형에 처하게 될 걸 알고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요. 여기 계신 홈즈 씨 도움이 없었다면 당신 계획대로 되었을 테지요. 그 가련한 올데이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장난이었다고요? 다시는 그런 장난을 못할 겁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이자를 거실에 붙잡아 두게. 경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홈즈 씨, 부하들이 있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셨고 제 체면도 살려주셨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홈즈는 미소를 지으면서 경감의 어깨를 두드렸다.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이번 사건으로 명성이 더 올라갈 겁니다. 보고서는 내용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경감님의 눈을 도저히 속일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홈즈 씨, 이번 사건에 당신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일 자체로 만족하니까요. 왓슨, 그 쥐새끼가 숨었던 곳이 어떤지 가볼까? 우리는 올데이커가 숨어있던 곳으로 갔다. 그곳은 복도의 끝에서부터 6피트 정도를 막아 만든 방이었다. 방 안에는 가구 몇 점과 음식과 물, 그리고 책과 신문도 있었다. 이런 은신처를 만들려면 쉽지 않을 텐데 가정부의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 가정부도 체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습니까? 올데이커가 집에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복도가 아래층 복도보다 6피트 짧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뻔하죠. 직접 찾아내 체포할 수도 있겠지만 올데이커 스스로 나오게 하는 편이 더 재밌을 거로 생각했어요. 올데이커가 집에 숨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문 때문이죠. 어제는 분명히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누가 만들었겠죠. 어떻게 만들 수 있었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서류를 정리할 때 첫눈으로 봉투를 밀봉하면서 맥팔레인의 손가락이 찍힌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맥팔레인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올데이커도 그때는 지문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밀 장소에 숨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지문이 맥팔레인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확신을 냈습니다. 올데이커는 봉투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그 위에 피를 발라서 벽에 눌렀죠. 아주 간단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했는지 가정부가 했는지 간밤에 지문을 만든 게 확실합니다. 지문이 있는 그 봉투는 그 비밀 장소에 있을 겁니다. 놀랍군요. 정말 훌륭한 추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홈즈 씨? 경감은 의기양양했던 태도를 바꾸어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학생처럼 변한 모습을 보였다. 글쎄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올데이커는 악의적이고 한 번 앙심을 품으면 그 일을 잊지 않는 사악한 사람입니다. 맥팔레인 부인에게 거절당한 일이 원한으로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블랙히스부터 다녀온 후 노우드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올데이커는 최근에 다른 사업에 손을 댔다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을 피하려고 코넬리어스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코넬리어스로 바꿔 새로운 인생을 계획했을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올데이커는 사라질 방법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맥팔레인에게 살해된 것 같이 꾸민다면 자신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을 거고 동시에 옛 약혼자에게 복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유언장은 맥팔레인에게 범행 동기가 있는 것처럼 꾸몄죠.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고 오라고 한 후 지팡이를 숨겨 피를 묻히고 목재더미에 단추와 동물의 사체에 불을 지른 건 교활한 생각이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한두 가지 물어보고 싶군요. 악랄한 올데이커는 양쪽에서 경관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냥 장난으로 해본 겁니다, 선생. 정말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맥팔레인에게 피해를 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가 호소했다. 그건 판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어쨌든 당신을 살인 미수와 음모죄로 체포합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옆에서 홈즈가 끼어들었다. 당신 채권자들이 코넬리어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게 될 것이오. 그 말에 올데이커는 악에 찬 눈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이 빚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소, 홈즈 씨. 홈즈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거기서 시간을 채워야 할 것 같군요. 그런데 목재 더미에 바지와 함께 뭘 넣었습니까? 개? 토끼? 뭡니까? 말을 하지 않는군요. 토끼 2마리였다고 하죠. 왓슨, 나중에 사건에 대해 기록하게 된다면 토끼라고 쓰게.